파이널 공통모의고사 3회 도로교통법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진아쌤, 왜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2회차를 촬영했는데 SD 메모리 카드를 제가 분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 5회 토요일날 대구 시험이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2회차 한 번 더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은 2회차는 제가 새로 촬영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제가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어린이 통학버스 과태료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문제 1번 다음 보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과태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그랬네요. A 보시면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B 보시면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치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번에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성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D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시행령에 보시면은 과태료 금액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 과태료 명확히 30만 원, B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8만 원, 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과태료가 8만 원, 신고증명서 여러분들 과태료가 제일 약하죠. 도로교통법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은 명확히 신고증명서를 갖추어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과태료 한 번 더 진아쌤이랑 살펴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만은 시행령에 명확히 과태료 3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춰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명확하게 시행령에 과태료 3만 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확하게 시행령의 과태료 30만 원이죠. 네 번째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차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확히 과태료 8만 원이고,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치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확히 8만 원이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확히 과태료 8만 원이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에 명확히 과태료 여러분들 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과태료 중에 신고증명서의 과태료가 제일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이제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가 운전자, 운영자뿐만 아니고 동승보호자도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주기는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받아요. 2년마다 3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린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나 동승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육시설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자는 그랬네요. 우리 이런 교육 하면서 300제 하면서 너무 즐겁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 누구한테 교육받습니까?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은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1번, 3번, 4번이 뭡니까? 1년 300. 정답은 여러분들 2번밖에 될 수 없네요.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곱하기 3회 이상 초과 운전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2회차 때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에서 1년 500은 2개밖에 없죠. 난폭운전 100 곱하기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300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은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무면허에게 교육시킨 고용주, 허위 부정하게 운전면허 취득, 유사명칭 사용,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킨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뭐다? 1년 300이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봅시다. 죄송합니다. 무면허, 그렇죠. 허위 부정하게 운전면허 취득, 유사명칭 사용,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킨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뭐다? 1년 300. K. 굿. 3번 봅시다. 다음 중 시도청장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1번 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불응했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요. 필요적 취소 사유. 시도청장이 무조건 취소를 시키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2번 볼까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 받거나 일단 여기서 나쁜 놈이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그에 가름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너는 안 되겠다. 필요적 취소 사유. 3번 볼까요? 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 특수 상해, 폭행, 협박,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명 보복운전이지 않습니까? 보복운전은 형사 입건되면 벌점 40점이고 보복운전으로 법정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시도청장이 반드시 면허를 시켜야 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면허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청장에게 자진 반납했습니다. 두말할 거 없죠.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취소 사유, 여러분들 임의적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도 출제가 됐고 제가 이론교육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좀 라이징하다, 좀 뜨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300제 238번에 보시면은 제가 해설에다가 왼쪽 부분은 임의적 취소 사유 요약해놨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 사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300제 238번 한번 해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시험장에 빡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제 4번 다음 보기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냐 그랬네요. 벌점에 대한 항목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로 한다 그랬습니다.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너 맞아. 특수학교, 너 맞아. 생활체육시설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네요. A, 너는 틀렸다고 인정하겠어. B 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분들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몇 킬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네요. B, 너 맞아. C 볼게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케이, 행안부 맞고 교육부는 아니야. 보건복지부가 맞는 거죠. 국토부에 공동부령을 한다. C, 틀렸어. D 봅시다. 보호구역 안에서 속도 위반 60초가 80이야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60점입니다만은 보호구역이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빼기 10점. D, 맞아. 이 볼까요?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맞는 것은 하나, 둘, 셋. 세 개. 정답은 2번입니다. 민식이법이 나왔으니까 민식이법에 관련한 문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참 끔찍하죠.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이고요. 어린이가 상해 다쳤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그랬으니까 부디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겠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선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여러분들 상해 입었을 때 벌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민식이법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론교육할 때 항상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작년에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윤창호법하고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했네요. 이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험운전 치사상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대한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범죄는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중한 처벌이 일어나죠.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여러분들 사망 같은 경우에는 벌칙이 동일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입니다. 상해 비슷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동일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다쳤다. 1,0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민식이법 어린이가 다쳤다.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다쳤을 때 상해 벌금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벌점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랬네요.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했다.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네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좀 더 정확하자면 자동차 등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더 매끄러웠겠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입니다. 3번에 중앙선 침범 30점, 중상 15점, 토탈 벌점 45점이네요. 공동유효민호 형사 입건 그랬으니까 벌점은 40점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랬으니까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연습면허증 나왔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노출지수, 기출지수가 빰빰빰 3개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좀 더 정확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연습운전면허 받은 사람의 추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네요.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겁니다. 인정된 동승자가 타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으세요. 이번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은 연습면허 소지자에게 승차하여 도로주행교육, 연수, 지도할 수 없습니다. 3번에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정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네요. 뻔할 뻔쩍하는 4번 될 수밖에 없네. 주행연습 표지는 앞면율이 우측 상단이 아니고 앞면율이 우측 하단, 뒷면율이 중앙 상단이 아니고 중앙 하단이 아니고 중앙 상단이 맞는 거다, 그죠? 각각 부착하고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관련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그죠? 여러분들 연습면허증 나왔으니까 이제 원래 끝으로 파이널이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 그랬네요. 운전면허 받은 날로부터 2년에 경과된 사람과 동성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 주행연습을 앞면, 우측, 하단, 뒷면, 중앙, 상단에 각각 부착한다. 평생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저한테, 진아쌤한테 그건 반칙인 거예요. 문제 8번. 또 노래 부를 시간이 왔네요. 다음 보기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인적 교통사고 발생 시 공소권이 있는 위반행위 그랬으니까 중요 12개 항목을 고르면 되네요. 노래 부를까요 또? 무술가 다니는 신중한 어린이 성격이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추락. 그게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은 난폭 운전행위지 중요 12개 항목 아니야. 과속 20km 초과 넌 12개 항목 맞아.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위반이니까 중요 12개 항목 맞네.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도 중요 12개 항목 맞네.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도 중요 12개 항목이 맞네요. 그래서 A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 정답은 3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나왔으니까 중요 12개 항목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술가 다리는 신중한 어린이 성격이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추락. 그럼 12개 항목 끝. 무면허. 술, 음주운전,
과속 20km 초과, 신호 위반, 중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승객 또는 성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장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앞이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은 중요 12개 항목이 아니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도 중요 12개 항목. 노래 부를까요? 무술가 다니는 신중한 어린이 생기기,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추락, 끝! 자, 문제 9번. 다음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시험에 여러분들 항상 공주거리가 잘 나오죠. 정의, 브레이크 효과, 제동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한 거리가 뭐의 정의다? 공주거리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음주운전하거나 과로하면은 공주거리에 영향 미치고 제동거리에 영향 미치는 건 뭡니까? 타이어 상태, 노면 상태, 과속, 과적다에 영향 미치는 게 뭐다? 제동거리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노면 상태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돼. 과로 음주, 공주거리 길어지게 돼. 화물 적재, 중화물 적재하면은 공주거리가 아니고 제동거리가 여러분들 길어지게 되죠. 틀린 것은 3번이고 제동거리를 활주거리, 스키드마크 거리라고 한다. 9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회전교차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랬네요. 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인문특강할 때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궁금하신 분은 인문특강 한 번 더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진출 시 우측 깜빡이, 회전 차량 우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드시 비상 깜빡이는 켤 필요가 없다. 그게 여러분들 관련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1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랬네요.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그렇죠. 이미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게 맞네요. 교차로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켜는 거 맞네요.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 3번 나 틀렸어. 교차로에 회전 중일 때는 반드시 비상 깜빡이는 켤 필요가 없어. 모두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3번, 4번 되겠습니다. 사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 금방 마시고 칠판 간단하게 정리하고 4회, 5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